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전이죠. 6시 55분에 검찰청사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 이후에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국가원수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는 바람을 가질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자택으로 들어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죠? 자택으로 들어갔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최장시간 검찰에 머무른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시간 머무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오랫동안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이 됐는데요. 네, 그 노태우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새벽 2시경에 이제 귀가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좀 길었는데 이보다 더 오랜 이제 검찰 조사실에 이렇게 머문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네, 검찰 조사는 사실 그 어젯밤 11시 40분께 끝났는데 네. 귀가는 오늘 새벽 오늘 아침이죠. 네, 6시 한 55분경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죠. 네, 그만큼 이제 그 조서 열람 및 그 검토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꼭 살펴본 건지, 길어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대부분 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변호인 측의 그 반응이 꽤 의아합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단인 그 손범규 변호사 오늘 이제 새벽 1시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실 조서를 찬찬히 좀 뜯어보았던 것인지 이제 이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검찰 조사가 이 손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이 매섭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그 진술한 대로 검찰이 조서를 그 작성을 해줘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그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뭐 립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에는 굉장히 경색된 얼굴이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피곤한 네. 얼굴이고 뭐 당연히 이제 물론 피곤은 하겠지만 21시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결속된 얼굴이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손봉규 변호사가 말한 내용하고 좀 얼굴 표정이 매치가 글쎄 잘 안 말이죠. 돼가지고. 그리고 일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게 박근혜 전 피곤한 거? 대통령은 물론이고 네. 검찰 양쪽에다 다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검찰이 좀 잘 봐줬다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뭐 검찰을 자극하는 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리한 이런 결과가 적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선거인단 모집이 어제로 마감이 됐는데 214만여 명. 참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안타깝겠어요. 250만 명만 넘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200만 명죠. 사실은 그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는 물론 네. 아닙니다만.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인단 108만 명에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인데 그 214만 3천여 명이 이제 말하자면 신청한 그렇게 그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좀 마감한 결과인데요. 이 권리당원 및 그 대의원을 제외한 그 권역별 그 일반 그 선거인단을 보면은 이 수도권 여기는 그 강원과 그 제주도가 포함이 되는데 네. 이 수도권이 그 12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호남권이 그 27만여 명, 경남권이 21만여 명, 충청권 13만여 명 순이었습니다. 네, 그 충청권이 뭐 역시 뭐 이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이런 순인데.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있으니까 충청권 많이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그 대선 경선 선거인단과 비교를 해보면 예. 이 수도권에서 그 참여도가 크게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예. 집계된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주 연령층은 그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은 40대 이하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좀 집계가 됐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발적 참여도 많고 또 일부에선 동원도 또 되고요. 네, 뭐 역시 뭐 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기도 하죠. 수도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네거티브 공세 문제를 놓고 서로 격돌을 했는데, 예. 네, 이제 토론은 어제 있었고요. 방송은 이제 오늘 새벽에 좀 됐더랬죠. 예. MBC 그 100분 토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우리가 정말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문제라면서 이 문재인 전 대표를 분들이 네거티브를 엄청 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자. 이 내공이 대단하시네. 예. 그러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안희정 주변을 보면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역공을 했다고 하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토론에서 뭐 직접적인 언급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토론 후에 이 네거티브냐 아픈 비판이냐 이런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산수처럼 이게 네거티브 이게 뭐 아픈 비판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결국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그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그 상대가 아플 수 있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네. 어제 100분 토론에서는 역시 뭐 정치적인 리더십 문제, 대연정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그 포용력 문제 등에 대한 이 후보 간의 공방이 좀 오갔습니다. 근데 이게 토론을 많이 할수록 새로운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계속 좀 변주가 되곤 하죠.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네. 사실이에요.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주자들도 아주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25, 26일 각각 그 예. 광주와 전주에서 열리는 그 국민의당 그 첫 경선을 앞두고 안철수, 손학규 두 예비 후보가 어제 그 나란히 그 호남으로 이제 호남을 찾았고요. 당원의 50% 이상이 그 호남에 몰려 있는 데다가 사전 그 선거인 명부가 없는 그 현장 투표 경선 결과 투표가 이제 그 경선 결과에 그 8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남에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들 중 가운데 그 유일한 그 호남 출신을 그 강조하고 있는 그 박주선 국회 부의장 오늘 뭐 지상파 중계 텔레비전 토론을 마쳤는데 역시 뭐 본격적으로 호남 공략에 그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죠. 바른정당은 어제 이제 부산국제기획터미널 그 컨벤션 센터에서 영남권 정책 토론을 가졌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역시 뭐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유승민 의원은 이 보수 후보 그 단일화를 비판하는 그 남경필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연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 친박이 정리되더라도 보수 후보 단일화 반대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치기도 했고요. 남경필 지사는 이 친박을 추천하지 못해서 탓당한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당을 나가겠느냐. 이렇게 좀 반격을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 4.12 재보궐선거 무공천 원칙을 번복한 것을 두고 또 이것을 두고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임 비대위원장의 말이 이제 사실 자신의 어떤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맞으면 파워가 예. 그만큼 좀 약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제 이제 그 당사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치적인 책임을 제가 질 수밖에 없고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 지난 14일 그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의 그 법 위반으로 그 재보선을 치르게 된 만큼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무공천을 그 약속한 바 있었거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래서인지 이 친박 패권에 대해서 이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난 17일 그 대선 주자 합동 연설에서 그 박사모 등 그 친박 세력이 이제 몰려와서 그 자신에게 좀 원색적인 그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빴다. 마치 용파리 사건. 이 1987년 그 통일민주당 그렇죠. 그 창당 방해 사건인데요. 네. 지금 그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겠죠. 그런가요? 이 용파리 사건이 생각났다면서 우리 나이들을 티내고 있었네요. 네, 정치 깡패인 그 용파리에 이제 비유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6시 55분에 검찰청사를 출발을 해서 지금 귀가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대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에 최장시간 검찰에 머무른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자, 검찰 조사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했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검찰 조사 정치권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요새 힘드시죠?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와 있는데요. 아, 전주 계세요?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뭐 몸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아직 젊어서 견딜 만합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율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제 11시 반경에 조사가 끝났다 그러죠? 네? 네. 근데 지금 6시 55분에 검찰청사를 나섰다는 거는 근 한 6시간 이상을 이 조서 이 열람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오래 합니까? 6시간 동안 할 일은 없었겠죠, 아마. 시간 좀 딴 걸로 보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8시간 동안 검토할 건 아니죠. 조사 시간에 비해서. 예. 잠깐 쉬거나 하다가 나왔겠죠. 아, 그게 조서로 오래 보는 거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써놓은 거 글자 고치고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추구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걸리지는 않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진술을 많이 했다. 진술 거부권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죠? 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수사 내용보다는 예.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요? 아니 이렇게 중범죄자의 주범인데 예. 중범죄행위 주범인데 왜 풀어줬냐. 본인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딱 구속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중대하고 시형이 예상되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예.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아니 이거 말고 구속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네, 저는 이게 결국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님 생각으로는 네.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저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미리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네. 미리 영장 청구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저는 영장 청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영장 청구 여부나, 예. 이 박근혜의 운명은 아마도 민주당 경선 결과에 달려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 경선 아마도 결과?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검찰이 예.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예.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한 번도 이 박근혜 구속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문재인 후보는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두 분한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면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했더니 두 분이 사실상 거절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네. 계속 입장이 그래요.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사실 높은데 야권이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들 1, 2위 하는 후보들이 구속 얘기를 하지 않는데 또 예를 들면 사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하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 점이 아마 고려 대상이겠죠. 예? 그 점이 고려 대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의 역결집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정치적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모습들끼리 그 대리인들끼리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어떤 모습이 유리하냐, 어떤 정치 세력이 유리하냐 이런 계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나라를 망쳐왔거든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는 공정한 나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정치적 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인이라 하고 명백하게 구속되고 정말로 엄정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구속되지도 않고 그러면 적당히 흐지부지 판결 날 거고 그러면 적당히 또 사면받을 거고 이때까지 우리 역사가 반복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경선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기소는 되겠죠. 그죠? 기소 정도 해야겠죠. 뭐 전두환도 그렇게 기소했다가 재판받고 잠깐 뭐 살다가 사면돼서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수백 명을 죽이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코스를 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7년 소위 노태우 선언 이런 걸로 다시 뺏겼듯이 지금 내용은 다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세력들 그 몸통 세력하고 손잡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후보님은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태도는 그쪽이 편향적이었던 분명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기득권자들, 재벌의 뭐 사회이사 출신들이나 당정만 사실 그 뭐 자유한국당 이런 쪽이 아니지 실제로는 그쪽의 인사들이 다 주변을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좀 본인의 생각도 과연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는 저는 여전히 확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자체만 될 것이고 세상은 안 바뀔 거다. 또 끝에 미완의 혁명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징표가 박근혜의 구속과 엄벌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 되죠. 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득권자들 다 용서하고 또는 소위 포용 통합의 이름으로 적당히 무모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득권자로 복귀하고 그래서 결국 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여전히 다시 또 물러가고 70년 동안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이 구여권이라는 표현이 맞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 쪽이 막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 위치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예전에 나왔었던 아들 문제도 다시 나오고 뭐 제기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물러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국배 청산 세력들이 마지막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유승민 의원이 그렇다고 해요.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 품위나 나라 품격 생각해서 불구속하자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옛날 마치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예. 구속하지 않고 적당히 봐주고 이런 것들이 품격을 훼손하는 거고 오히려 법에 엄정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이 나라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민주적인 나라구나. 기득권 군주국가나 왕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 나라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물타기 한번 해보겠다고 이미 다 지난 이야기 또는 뭐 사소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아들 취업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새누리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다른 쪽은 몰라도. 아하.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차떼기에다가 총풍 사건 일으켜가지고 이 국가보를 정략에 악용했던 그거부터 먼저 사과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예? 네.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런 표현 쓰셨는데, 예,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들을 보면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다고 할 수 없죠. 예. 예를 들면 뭐 공고 방법이나, 예. 또 그 접수 후에 서류 미비 상태로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증명서가 그 후에 발급됐다니까. 또 2명 뽑는데 2명만 응했다는 거고, 뭐,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닌데, 그 문제 제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는 있죠. 뭐, 야권에 우리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박근혜 저렇게 방치하고 그런 사람 뽑게 만들어서 나라 망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장 저는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바른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 신장개혁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똑같은 가게 그냥 분할한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네, 역사적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강제 퇴진당했는데 그 몸통인 세력들이 그냥 남아서 또 대통령 한번 내보겠다. 또 권력 유지해보겠다. 이거는 그냥 후한무치사체입니다. 자, 그리고 왜 그 네.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마감이 됐죠. 그죠? 네. 근데 뭐 217만 명인가요? 그죠? 네, 뭐 2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관심도 많이 받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잡음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동원 의혹도 나오고 뭐 지지명단 조작 얘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잡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죠. 제가 지금 전주에 와서 어젯밤에 예. 전주대학 근처에서 뭐 학생들도 좀 만나고 예. 뭐 그렇게 했는데 그 팩트 확인을 했던 기자도 직접 보고 예. 했는데 하여튼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강제 동원됐던 건 사실이고요. 보니까 어디 지역이세요?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요. 네. 그건 사실이고 또 뭐 직접 취재했던 사람도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 얘기니까. 예. 또 뭐 제주도에서 청년들 지원지기 선언의 명의가 도용됐던 것 같고 뭐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좀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 데다가 정말 이제 민주당의 좀 위신을 훼손하는 그야말로 개혁 진영에 자존심을 훼손하는 좀 중대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뭐 언론이 하고 있는데 뭐 저까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헐뜯기 같아서. 예. 네네. 어쨌든 뭐 저희가 또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여기에 관한 입장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갖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비문 비박연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견제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비문 지정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다 포함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당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뭘 정치를 할 때 자기 주장을 하면 되지, 뭘 네. 빼고 모이자, 이런 거 정말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예. 네거티브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하겠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제시를 해야지. 저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모이자. 저 세력 반대하는 쪽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첫째 되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그게 좀 퇴행적 정치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편짜기. 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예. 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 것이지. 예. 누구는 누구 편이니까 아하. 정말 구태적이고요. 자기의 정책과 의지와 국민의 뜻을 가지고 예. 승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들고 바쁘시고, 그죠? 예? 아닙니다. 하신데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네, 말씀 여기서 최선을- 줄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G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모든 자격증 합격시대 시대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시대 시대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시대 시대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에듀. 시대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6시 5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올림픽대로로 이제 쫙 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 이제 출근길 시작됐는데 참 많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지금은 좀 풀렸겠죠. 자, 7시 42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는 출근길 정체 계속됩니다.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주춤하고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잠실철교 부근 그리고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밀립니다. 현재 테헤란로 삼성역에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 삼성역 부근 하위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쪽으로 차단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양재대로가 항려울역에서 대치역 쪽으로 가는 길 항려울역을 조금 지난 지점 하위 2개 차로 막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할 때는 잠깐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도 사당에서 양재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이후 귀가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자, 앞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시장의 입장 들어봤죠. 자, 오늘 2부에서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시죠.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시간 검찰에 머무른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요. 예. 근데 뭐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어제 자정 직전에 이제 조사는 다 끝났다는 거고요. 예. 조서 검토가 밤새 지속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세간에서 화제가 된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과 관계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 읽으면 이게 법정에 나가기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 작업이 밤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 죄송한데 화법이 예를 들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법이 이제 그게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주어와 수어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일종의 번역 작업이 됐다. 근데 뭐 사실 어제 포토라인에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아주 도식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이게 바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보십니까? 뭐 원래 예정된 발언이 아닌가. 예정된 발언?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끝내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는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뭐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 입을 쳐다봤던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대는 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있다니요? 네. 검찰 조사에 대해서 특검과는 달리 객관적이다. 악의적 오보, 감정적인 기사, 선동적 과정이 물러가고 진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검찰이 정말 이번에 똑바로 해야 됩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뭐 포기했다가 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한다고 했고,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를 잘 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시키는 검찰이라면은 아마 이번 이 대통령 수사가 검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러저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동안에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도 안 하고 또 박 대통령 소환까지 파면으로 인한 그 심기를 추스리는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또 어제 뭐 서울지검에 수사실을 별도로 꾸미고 침대도 드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려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수사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검법이 불비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다시 수사가 검찰로 되돌아온 것을 하늘이 준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제 또 남아 있는데요. 예? 네.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기소는 되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을 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가중처벌하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하고 예. 아니면 불구속을 하고 하면 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범들이 다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자연인 상태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감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로지 법에 따라 수사하고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 이상 이하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대통령을 한 분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국격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지금 공감됩니다. 예. 자, 근데 얘기를 좀 바꿔서요. 지금 대선이 이제 48일 남았죠.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게 연일 구설에 오르는 게 이 전두환 표창, 그러니까 이 발언이라든지 또 측근이 부산 대통령 뭐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 가서 5.18 때 나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네. 그때를 상기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술도 끊고 말도 크게 못하고 웃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도 또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간절함이나 절실함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 나기 전에 그쵸, 수많은 사고와 징후가 존재한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인사들의 말실수는 뭐 해프닝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인사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은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선 때 갈수록 상당히 말 실수, 말 수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 홍준표 지사 막말에 대해서는 참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 지도자의 말은 어린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그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못하더라도 말이 사회적 흉기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도를 넘은 막말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과감히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막말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다뤄주니까 더 저러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저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죽인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황당한데 지금 당연히 치러야 될 보궐선거를 사보타주하는 모습에는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민주주의 한 부분인데 측근 부지사 세워서 1년 3개월 수렴 청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도정 공백을 넘어서 도정 농단이고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예.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48일 남은 대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 대통령 파면과 또 구속 여부는 법치에 따라서 할 일이고요. 선거는 그와 별개로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정표라든지 이런 거 보수표가 뭉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그 뭉치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10% 남짓한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이라고 보고요. 예. 그분들은 뭐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결집하는 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 수사와 선거를 철저히 분리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말실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료를 했는데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의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대선까지 가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돌발 변수가 저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때 제3지대니 또 뭐 비문연대니 이런 게 이제 진행됐는데 이것도 군분만 한참 떼다가 저는 불씨도 사그러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 뭐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이 권력을 맡길 만한 이유를 내놔야 된다. 다른 저 사람 권력 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뭉치고 또 외치는 것은 크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작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선거판을 크게 흔드는 그런 변수는 저는 없지 않을까. 오로지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후보들이 스스로 잘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실수하지 않고. 근데 이제 비문연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라는 거는 사실 비문연대에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개헌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대선까지 48일 남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삶을 틀짓는 최고 규범을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48일밖에 안 되는 대선 일정에 끼워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거죠. 국민 주권을 무시한 거는 구태타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진을 해봤지만 문매를 맞고 지금 뒤로 후퇴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 개헌을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아니고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개헌을 통해서 반전을 도모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 그러니까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한 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에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그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